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주말 비가 아주 멋지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정말 이제 가을도 또 한 발 다가갈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귀 기울임의 미학이라는 책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최명기 님이 쓰셨고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분의 많은 강의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전에는 미움받을 용기에서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것도 하다가 또 그전에는 또 힐링에 대한 거 한참 해서 힐링만이 최선이다 이렇게 하다가 또 힐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이제 용기를 갖고 살아라 해서 니체가 한창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냥 냅둬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쇼펜하우어가 한참 유행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이런 것도 유행처럼 이렇게 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했던 개그 프로그램처럼 정말 소통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하고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또 거꾸로 너무 소통이 이제 만능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도대체 내 말만 전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은 또 잘 모르고 이럴 수 있어서 실제로 보면 내가 내 말을 잘 알리는 거에 대한 책은 또 굉장히 많지만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들을 건가 하는 책은 생각보다는 또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나 그냥 사리 분별할 줄 알고 교육받을 만큼 교육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으라는 거지? 나 잘 듣고 있다고. 나 당신 말을 잘 들었어요. 나 너 말 다 듣고 있어. 다 들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로 상대방이 원하는 소통하고 내가 또 하려고 하는 게 너무 틀린 적이 있는데 그게 내가 꼭 그렇게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귀 기울인다는 게 뭔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제 3부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진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남의 말을 안 듣는 적이 있나? 내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데 난 남의 말 다 들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시면서 어떤 게 남의 말을 듣는 것이고 또 그걸 들었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하거나 듣는 거에 가장 큰 어떤 결론은 이제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거고,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정말 좋은 뜻으로 용기를 내라든지, 이제 그만 슬퍼하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려고 하는 좋은 뜻인데, 사실 그게 이제 이 상대방의 상황을 잘 알아가면서 할 때는 굉장히 좋지만 그게 아닐 때는 굉장히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에는 큰 부담이 되고 더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등을 살짝 밀어주는 건데, 이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지쳐있을 때 누가 배낭 한 번만 밀어줘도 큰 용기가 나서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반면 정말로 무기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냥 절벽으로 등이 떠밀리는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에 굉장히 상황을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생활을 침범하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적절한 삶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텔레비에서는 요즘 리얼 어떤 그런 쇼 같은 것들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삶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즘은 하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정말 나는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이 상대방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할 때는 왜 거꾸로만 하잖아요. 우리 청개구리 어렸을 때 많이 했죠. 공부하려고 진짜 마음 다 먹었는데 공부하라고 말하면 정말 그냥
보란 듯이 책을 탁 집어 던지고 공부 안 하고 뭐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말 안 했으면은 그냥 했었을 텐데 괜히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말에 거꾸로만 하는 그런 거를 보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 반감이 들 때, 신뢰를 서로 갖고 있기는커녕 반감이 들 때는 내가 사실 이걸 하고 싶다가도 그거에 거꾸로만 하는 거를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뭐 예를 드는 걸로 심폐소생술의 예를 드는데 심폐소생술도 사실 알맞는 어떤 조건으로, 알맞는 세기로, 알맞는 어떤 타이밍에서 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너무 세게 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다든가, 너무 또 약하게 해서 하나만한 거를 하게 했다든가 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충고를 내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잘 지켜봐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 타이밍에 맞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신뢰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되어야 한다. 신뢰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나는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거꾸로의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 책을 쓴 어떤 그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던 거에서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심리 상담을 해준다든지 뭐 어떤 심리 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그냥 정신과에 와서 당신의 지난 이야기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쭉 얘기를 들어주면 그냥 계속 듣고 있고 계속 듣고 들어만 주는 거를 어떤 이제 치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현대 시대도 바뀌었고 이런 현대에는 굉장히 불합리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매우 무례할 수도 있다. 이게 쌍방향으로 어떤 교감이 오가야 되는데 그냥 당신 얘기를 쭉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판단해 두시 마치 뭐 부모나 판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현대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뭐 후배가 됐던 뭐 친구가 됐건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구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본 다음에 그러니까 넌 안 돼. 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신뢰를 쌓고 먼저 이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이 사람이 충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위로가 필요한 거였었지. 그런 위로를 먼저 좀 해준 다음에 그리고 신뢰가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단계로 그 사람이 어떤 무기력해 있던 뭔가 잘못 왜곡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줄 기회는 그 이후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먼저 상대방의 말을 좀 가만히 들어주되 전처럼 그렇게 너 얘기를 그냥 나한테 다 털어놔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이곳이 믿을 언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것이 모든 소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책은 3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말을 건네기 전에, 그래서 이 말을 건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말을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있고, 2부는 귀 기울이기 위한 심리 공부. 뭐 귀 기울이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뭐 이 저자가 나의 뇌피셜로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심리학적인 연구가 그동안 있어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타인의 아픔을 듣는다는 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심리 상담사일 수도 있고 또 정신과 의사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후배의 말을 듣는 후배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리버스 멘토링도 많이 하니까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뭔가 막혔을 때 젊은 사람한테 뭔가를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는 것이 테크니컬하게 더 중요한가 또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좋아야 신뢰를 서로 구축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어떤 소통의 시간이 아무 쓸데없거나 오히려 더 반감을 일으켜서 거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은 또 한 10부 정도로 되어 있어서 10가지 이야기들로 그 안내를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일부는 고통을 덜어주는 힘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책이 재밌는 이유는 다른 책들도 뭐 많이 있지만 이 책이 되게 뼈 때리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뻔한 여기 이분도 그 다니엘 캐너먼의 생각에 대한 생각처럼 그 제1 생각, 제2 생각 세계처럼 우리가 뻔히 상식으로 아는 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고 누구나 아는 거고 그거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고 우리가 그 제2 생각, 전혀 다른 생각지 못한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야. 그리고 생각이 안 바뀌니까 행동도 안 바꾸고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을 안 바꾸는 게 아니고 못 바꾸는 거다. 그거를 정말로 잘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상대방을 보면서 왜 너는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안 하니? 라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너 용기 있게 좀 밖에 나가서 뭐 일을 좀 해봐봐.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어봐. 이런 거 못 하는 거다. 그거를 잘 그런 타인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서부터가 시작이다. 나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게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그런 상담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못하는 사람에서 그 못하는 사람의 어떤 타이밍 이 사람이 지금 못하는 사람이지만 아예 지금 바닥인지 좀 남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건지 이제 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좀 응원이 필요한 건지 그런 타이밍에 잘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 편이다. 나한테 지금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 편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나는 너 편이지. 이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나를 꾸짖는 사람이고 나를 푸시하는 사람이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부모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등학생도 아는 거거든요. 부모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본인 얼굴 우리 아들 공부 잘해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그 아이들도 다 알기 때문에 실제로 진심이 어떻든 그 사람한테 확신시켜주는 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할 때 막 그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 눈에는 아무리 보여서 너가 그게 문제야 라고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일단 그 사람이 견딜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전신에 화상을 입으면 엄청난 통증이 느껴질 거고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극도로 당할 텐데 이럴 때 그냥 차라리 이렇게 괴로우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죽음을 피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죽음을 피하게 해주려면 일단 그 통증을 마취시키게 그래서 그 마음을 마취시키게 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좋은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 정답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방편으로서 이걸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뼈때려 가지고 저 사람을 저렇게 고쳐놔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꾀병이라고 하는 것도 살면서 많이 보는데 실제로 전에는 내가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몸의 병이 된다는 게 옛날에는 다 꾀병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 의학적으로 잘 알려졌고 거기서 많이 나타나는 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든지 섬유 근육 통증 증후군 같은 것들이 매우 흔히 나타나고 또 그 사람들의 통증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함부로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병도 쓸모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큰 불행을 겪고 나서 이제 이유 없이 몸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도 그런 그 통증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조금 더 우회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고통에만 막 시달리는 게 아니라 몸에서 통증이 오니까 그 몸의 통증 다스리느라고 마음의 통증을 좀 더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인생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통증도 병도 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문신을 닦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되게 참신한 표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제목은 아주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스로 속이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내가 정말 내 문제를 내가 모를까?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문제 내가 다 알고 답도 어느 정도까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아까 시스템 1에서 하는 그런 답정너 같은 그런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 관계를 결국은 그 사람 잘 되게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런 것이 다 틀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그 사람이 결국 틀린 질문을 할 때는 답도 엄한 틀린 답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질문이 맞는 질문인지 그 상황을 오히려 내가 똑똑하다는 어떤 지금 상황을 내가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질문자를 가리키려고 들지 말고 이 사람은 본래 이렇게 질문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잘못된 질문을 할 때는 오히려 그냥 침묵하고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고 비로소 그 사람이 질문을 하다 보니 이제 비로소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맞는 질문을 할 때 그때만 조언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책은 한 6년 전에 나온 책이고 5, 6년 전에 나온 책이고 아주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또 말하지 않고 이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최근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하나를 꼭 꼬집어서 최근처럼 이렇게 소통 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계속 소통하는 게 맞나? 계속 나를 알리고 나를 설명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꼭 맞나? 그렇지 않고 그건 상대방에 딸려 있는 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된 질문을 하거나 또 내가 원치 않는 질문을 할 때는 침묵하는 게 하나의 큰 대화법이다. 그래서 내가 말해주고 싶지 않은 거, 말해주고 싶지 않은 타이밍, 이럴 때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정말 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큰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진짜로 이해시키고 나의 어떤 바램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책도 의미 있는 어떤 그 명제를 던져주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누가 말을 하면 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리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작의 책이십니다. 그리고 이 조언의 자격이라고 해서 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도대체 무언가? 우리는 너를 위해서 잘 되라고, 너를 위해서 나의 어떤 앞선 경험과 앞선 지혜에 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남이 봤을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 잔소리는 절대로 어떤 효과도 낼 수 없고 오히려 반감만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서부터 잔소리가 조언이 되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나랑 통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서부터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나 할 때 모든 것에 어떤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데 거기서 재밌는 표현으로 우리가 절름발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긴 다리로 생각하고 짧은 다리로 생각하는 짧은 다리에 해당하는 감정이 이 긴 다리 생각, 짧은 다리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면 걸음걸이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조율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분노에 찬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도 다 소용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대화할 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고 공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감을 먼저 해서 이 사람은 내 편일지도 몰라, 내 편인가?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말을 해야지만 그것이 용기가 되고 조언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말보다 이렇게 앞서서 그냥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진정성을 갖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 말이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말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정직한 말이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고 다 내 말이 충고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말 자체가 충분히 저 사람 말은 따라도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얘기는 하면서 스마트폰 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그게 아이가 바보도 아니고 그 이야기는 절대로 먹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체벌을 할 때도 그 체벌이 정말 정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냐 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다 옳지 않다. 뭐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아침형 인간이 꼭 좋은 게 아니고, 아침형 인간으로 해서 자기 리듬이 깨지는 사람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리듬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올빼미형이라서 밤에 공부를 하든 아침에 공부를 하든 그런 건데, 우리가 다 결국은 미신이다. 남들이 막 아침형 인간이 좀 더 멋있어 보인다는 그런 트렌드 같은 거에서 되는 거니까, 그런 트렌드나 미신에 그렇게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도 사람들에게 이제 항상 이렇게 심리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왜 박스 밖에서 바라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들마다 이렇게 나는 요만큼 거리를 지켜주세요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 오히려 상황 판단도 훨씬 좋은데, 우리가 뭐 어떤 아이가 뭐 물건을 막 계속 가지려고 한다든가 뭐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싶어 한다든가 할 때, 그 뒤에 실제 그 아이의 욕구는 다 다른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욕구에 대한 거를 잘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뭐 아주 빡세게 공부를 했다면, 아니면 하루 종일 빡세게 일을 했다면, 우리 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보상을 만약에 정말로 잘 극기해내서 안 한다면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정신병 같은 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빡세게 일했다면 내가 내 머리를 풀어주는, 멍하니 멍 때리고 있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제일 즐거운 거를 잠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사람이 좀 더 장기적인 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핸드폰을 보게 하고 싶지 않다면 공부도 하지 말게 해야 된다. 공부의 양도 줄여줘야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루 종일 노는 아이들은 멍 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조건이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뭐 상담사로서, 아니면 회사의 상사로서, 또 아니면 부모로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이 사람 아랫사람에게 주는 어떤 과제의 양이 적절한가, 그리고 그때 주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감정 상태가 적절했나, 그리고 그때 아까 내 말을 들을 사람의 성숙도를 잘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일을 못한다고 할 때, 왜 저 사람은 내가 준 어떤 그 업무를 잘 안 해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거를 할 능력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내 말을 따르지를 않지? 내 말에 왜 거역하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오해가 쌓이고, 결국 그 일에서 더 도망가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경륜이 많고 일에 대한 일머리나 내공이 더 많다면, 저 사람이 지금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일의 수준에 맞춰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려고 할 때는, 너는 왜 이렇게 손을 자주 치니? 너는 너무 핸드폰을 오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잔소리하기 전에 적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핸드폰을 몇 분서부터 몇 분, 너 마음대로 보는데 너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이렇게 보는지, 하루에 몇 번 봤는지를 한번 노트에 써봐라. 그러면 당신이 조언해줄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일단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불안을 끄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은 모두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도 뭔가 자기가 지금 잘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이제 더 불안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생각이 이제
없어지고 멘붕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쥐를 몰 때도 탈출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몰아세우는 고양이가 아니고 이렇게 일단 거기서 좀 멈춰 서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안도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다 때에 맞춰서 뭐 계절적으로 낫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막 이 사람이 우울증이네 하고 막 병자 취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멍때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멍때림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또 멍때림이 꼭 뭐 멍하니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풍선을 분다. 옛날에는 우리가 왜 한숨 쉬는 거를 굉장히 복 떨어진다고 나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한숨을 종종 쉬어주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에브리바디가 다 불행한데 거기서 한숨 쉬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제 이게 뭐랄까 의욕을 떨어뜨리고 더 비참하게 느껴지니까 한숨 쉬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자기의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한숨을 크게 쉬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것도 이상하다면 풍선 불기 같은 거를 하는 것도 큰 호흡을 쉬는 거니까 좋다. 그리고 또 뭐 방 정리를 한다든지 컴퓨터 어떤 서랍 정리를 한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 뭐 하늘 보기, 땀 내기 이런 것도 다 되고, 뭐 눈 감고 10분 있기 다 아주 쉬우면서도 다 우리 정신을 좀 더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라는 것도 어떤 습관은 뭐 좋은 습관이고 어떤 습관은 나쁜 습관이고 꼭 그런 거 있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거를 할 때는 다 도움이 되는 거다 하는 거고, 뭐 현실 도피를 한다고 막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심리 치료를 할 때 뭐 마음의 환부를 도려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도려낸다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은 다 이 몸 안에서 얼마나 네트워킹처럼 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당장 뚝 띄어내면 굉장히 좋지 않고, 내가 이게 하나의 뭐 엉킨 실타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 이거를 예쁘게 짠 어떤 꽃받침 뜨개실이었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두 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게 엉클어졌다 그러면 이 꽃받침 버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차분히 이거를 그 꽃받침의 실이 어디서 이렇게 끌려 나갔는지를 찾으면 알 수 있듯이 그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렇게 저 사람의 치료자의 마음을 그냥 저 마음은 나쁜 마음이니까 저 마음을 도려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반드시 치료자는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확 고쳐줘야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귀 기울이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지 그런 심리 공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이 찌는 사람, 뭐 아니면 막 너무 자기를 파괴할 만큼 어떤 쇼핑을 하는 사람, 또 뭐 이렇게 막 너무 단 걸 많이 먹어서 당뇨병 드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막 한 큐에 고치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사람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 책은 또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뭐 심리치료 같은 거 관심 없고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책을 저는 보면서 좋았던 거는 내가 어떤 세일즈맨이나 협상이나 윗사람이나 어떤 투자자를 설득해야 될 때 이렇게 하면 설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어떤 뭐 협상의 기술 이런 책보다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심층을 협상의 기술 이런 책들은 이렇게 어떤 아주 표면적인 거를 얘기해 준다면, 이거는 훨씬 더 심층으로 가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 책은 꼭 오히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런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정말 권하고 싶은 책이세요. 그리고 아무튼 사람이 실천하는 의지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거듭 말하지만 사람들이 뭘 안 할 때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것도 잘 이해해 줘야 되고, 또 반면에는 아까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이 당신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머리가 멍청해서거나 당신에게 사사건건 거짓말을 반대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당신과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이 그것이 설사 아무리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거나 어떤 실용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그거라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비즈니스의 계획을 말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언가 당신의 이야기를 설득하고 팔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의 인간적인 어떤 신뢰, 당신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재밌어하는 어떤 인지 왜곡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도 보시면 좋고요. 또 어떤 의존을 한다라고 할 때도 어떤 의존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의존, 그리고 상대적인 의존, 그리고 어떤 독립을 위한 의존 이런 단계별로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당신이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하려고 해도 그런 거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여기서는 그걸 뻗뜨리게 말해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 어떤 사람한테 계속 용기를 내라라고 이렇게 하지만 용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보조 배터리 같은 마음의 어떤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가 방전됐을 때 점프 스타트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이게 딱 그 엔진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재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재충전을 시켜주려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부모거나 형제거나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을 끊임없이 들어주는 그 상황은 굉장히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제3자인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친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때는 나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마음의 지도라고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내가 이제 마음의 지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동네에 뭐가 있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그래서 저거는 좀 재개발하고 싶고 재건축하고 싶고 저 건물은 좀 어떻게 좀 바꿔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실제 당신 마음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의 지도를 그 사람 마음에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 마음의 지도를 그리게 한 다음에 그 지도를 이렇게 뜯어고쳐서 막 재건축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거기 우리가 마을 지도를 그리면 거기에 편의점도 있고 뭐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여러 학교도 있고 여러 개 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어. 이사 오면 이런 걸 가르쳐 주듯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누구에게나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말을 조언한다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말인지 그런 거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조언은 정말로 완벽하게 무의미해질 수 있고 그 무의미한 거를 떠나서 갈등을 오히려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기를 좋아한다, 일하기 싫어한다 이런 걸로 다 해봐야 소용없고 사람은 이 뭐 X 이론, Y 이론 여기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결국 이 저자가 생각하시는 거는 잘해준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그친다고 해서 일을 잘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그런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따를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난이도가 적절한가,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형성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원하는 만큼만 설명해줘라. 너무 장황한 설명이나 너무 세세한 설명은 오히려 필요하지도 않고 더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원하는 만큼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오히려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노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거절을 이렇게 하게 되는 우리 청개구리 심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청개구리 심보는 꼭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탓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떤 우리가 뭐 조현병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한 끗 차이다. 그래서 그 한 끗 차이에 이런 거를 잘 이해해주면 누구나 자기의 역량을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부에서는 타인의 마음을, 아픔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매우 실용적인 게 있으니까 3부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부에서 보면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으세요. 그거를 꼭 거짓말이라고 해서 한다든가 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또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것도 잘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상황을 분석하는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이 내가 판단해서 그거를 잘 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우리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결핍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가에서 정말 이 많은 실험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경제적인 궁핍이나 어떤 스트레스 쪼임에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의 IQ가 실제로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실험으로 검증한 게 있는데, 저도 100% 정말 공감하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막 이 IQ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당신이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에 맞는 레벨에 맞게, 우리가 영어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아이들이 ABC 아는 애랑 조금 더 잘하는 애랑 뭐 중학생이랑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듯이 레벨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을 할 때 일단 너그러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모든 거에 이 여러 가지 이분이 하려고 했던 이 책의 큰 주제 중에 결국 이 모든 거를 좀 더 이해한다면 말하는 당신이 좀 더 너그러울 수 있고 좀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다. 똑같이 그냥 아등바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똑같이 더 오히려 나쁘게 될 수 있지만, 당신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얘기를 하다면 충분히 그 사람도 당신이 당신 편에 서서 이거를 해준다는 거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다 모순 덩어리고 그 모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거고, 또 사람들이 보통 이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하고 상황을 막 정리정돈해서 막 포기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런 상황을 포기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이제 그 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어떤 수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다. 우리가 뭐 도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너무 과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뭐 너무 비현실적으로 뭐 과한 과소비를 한다든가 막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그걸 막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거 덕분에 그 사람이 살아남는 힘이 되는 거다. 그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쓸데없는 거라도 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미친 짓 같은 거라도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숨통을 터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당신 보기에 틀렸다고 해서 그거를 틀렸다고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게 하면서 상대방을 충분히 이렇게 띄워주면서도 서로를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용서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 편하려고 사과 자꾸 하는 거, 그거는 당신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과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려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용서를 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신 마음 편하려고 그렇게 사과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에서 정말로 짧으면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굉장히 이제 책이라는 거는 저자라고 해도 되게 이제 뭔가 고상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상한 말로 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뼈 때리는 말로,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로 알고, 그 사람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너도 별로 그거보다 낫지 않고, 이 글을 쓴 저자조차도 나도 그렇게 못한다.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조건 소통이 중요한 거는 잘 알겠는데, 소통을 하고 싶어도, 들을 줄을 몰라서 나는 나름대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들음이 어찌 보면 잘해주려고 한 거였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항상 뜻하지 않는 길로 갔던 거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또 제시해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지 않아도 돼요. 매우 짧은 책이고 소제목은 더욱더 조그맣게 30개, 요만한 책에 30개의 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한 1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지, 타인에게 한 발 다가가기 위한 심리 수업, 최명기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 9월을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